수출입은행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그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한 이제 폭우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그 수출입은행장님께서는 이번 이런 장마의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 변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후변화라는 이유 얘기를 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입은행장께서는 이런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양한 오염원들이 배출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기후 변화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석연료의 지나친 사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이나 이런 온실가스들이 이러한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사실 수출입은행이 이런 해외의 석탄발전 사업들에 계속 여신을 제공하는 문제를 지적받았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왜 계속 지적을 받으시면서 고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제 수출입은행은 정책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그 정책을 뒷받침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포지션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또 환경 기준에 충족한 그런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을 한다라는 게 정부 기조로 돼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기조에 따라서 지난 7월 17일에 그 인도네시아의 자와 9기 10호기 이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7억 달러 대출 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3일 전에 14일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시면서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이런 대통령 메시지하고 정확히 엇박자가 나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은행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수출입은행이 이제 해외에 저희 프로젝트를 지원을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사업 또 친환경 부문 산업에 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18년에 3조, 19년에 6조를 지원했습니다. 20년 6월 달까지 4조를 지원했습니다. 거의 그 증가폭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금액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응원을 하고 싶지만 사실 또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추가로 또 7억 1,700달러 지원 검토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붕앙2가 만약에 지어지면 이게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연간 660만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30년 동안이면 2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거는 한국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이 그린 뉴딜로 감축하겠다고 한 온실가스가 1229만 톤인데 이거의 16배가 넘는 온실가스를 이 붕앙2 하나가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 또 용해인 의원 포함해서 해외 석탄 발전 투자 금지법 4법 발의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수출입은행법 개정해서 해외 석탄 발전 투자 및 사업은 제외한다. 이런 단서 조항 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조차도 석탄 발전을 금지하는 법률을 내고 있는데 정말로 이 타이밍에 계속 베트남의 이 석탄화력 발전 사업의 지원을 강행하셔야겠습니까? 협의가 오늘 내일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베트남 붕황 사업은 그 25년짜리 프로젝트고 23억 불이라는 대규모 사업이고 베트남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베트남 정부가 이미 이제 그런 투자 방식을 결정을 한 거였고 그런 긴 사업이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확실히 과거부터 수출입은행은 일관되게 녹색 역주행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2015년에 OECD에서 수출신용그룹 회의에서 이제 석탄 발전 관련해서 수출신용 폐지하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 2015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다고 봐도 괜찮은 건가요? 네. 석탄 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친환경 방식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수출입은행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그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친환경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정부가 그린 뉴딜로 감축하겠다고 하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회의에서 결국에 개도국의 경우에는 석탄화력 발전 지원 계속해도 된다 이런 결론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앞에서는 그린 뉴딜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석탄화력 발전해도 좋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국내 정책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대외 경제 정책을 할 때 개도국을 상대로 대외 경제 정책을 할 때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에너지 정책 전환도 사실은 지금 발전량으로 보면 석탄이 가장 많고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인도네시아 지구 따로 베트남 지구 따로 대한민국 지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66만 톤의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이거 2년이면 그린 뉴딜 물어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따로따로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재난들의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면서 조금이라도 온실가스를 지금 감축하기 위해서 지구적인 노력을 해도 모자라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할 거니까 인도가 할 거니까 우리도 그냥 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정말로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정책금융 수요 말씀하시면서 법정자본금 이제 한도 확대 요청을 하셨었는데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이라고 하는 게 그 자격이 이제 유지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사업면허 기간이. 그리고 그게 갱신이 가까워질 때마다 실제로 그 존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뭐 민간에 맡겨야 될 걸 왜 정부가 하느냐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사실 우리 수출입은행도 이제 여신 잔액의 70%가 대기업에 그게 가는 거고 그런 비슷한 비판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회나 정부가 이렇게 진행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회나 정부가 한 목소리로 탄소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어떤 정책을 정했으니까 강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수출입은행의 역할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입은행한테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석탄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해 주시고 지원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그 처리를 검토해서 정확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